노년의 건강박사 강정원입니다. 선생님, 체중이 예전보다 8kg나 늘었어요. 먹는 건 줄였는데 배만 점점 불러와요.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살이 빠졌는데 요즘은 안 빠져요. 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배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중 증가, 단순히 외모나 옷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 둘레가 늘어난다는 건 건강의 경고음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노년기 체중 증가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치매 위험까지도 높이는 위험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방이 찌는 이유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노화된 신진대사, 줄어든 근육량, 느려진 회복력, 모든 것이 체중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74세 김모 어르신과 69세 정모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은퇴 후 체중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이 아니라 생활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김 어르신은 퇴직 이후 하루 종일 집에 계셨습니다. 기상 후 TV 시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는 배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하셨죠? 하루에 걷는 걸음수는 400보 정도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체중은 5년 새 9kg가 늘었고 허리 둘레는 10cm 증가, 당뇨 전단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은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숨쉬기만 해도 살이 찌는 느낌이었어요. 기름진 것도 잘 안 먹는데 왜 자꾸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 루틴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시청. 점심은 간단히 라면이나 빵. 오후엔 간식으로 과자와 커피. 하루 외출은 주 1회, 걸음수 1000보 미만. 밤 11시 이후 잠들기, 수면 중 자주 깨는 패턴. 이건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대사 기능 저하, 근육 감소, 수면 장애까지 부르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생활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 정모 어르신 이야기. 배가 나오니 기운도 빠지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정 어르신은 비교적 건강하셨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체중이 7kg 증가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두드러졌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바깥 활동도 싫어졌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루틴을 조금 바꿔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강정원 박사의 체중 관리 루틴 5단계. 첫째, 하루 20분 걷기, 3분 근력 운동.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걷기 가벼운 근력 조합이 노년 비만 개선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릎 걱정되시면 실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벽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깨어납니다. 둘째, 세끼 중 아침은 반드시 먹기. 아침을 걸으면 점심 과식으로 이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식사량은 줄이지 말고 속도를 줄이기. 음식은 씹을수록 렙틴, 포만 호르몬이 빨리 작동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뇌가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를 제때 보냅니다. 넷째, 간식은 하루 한 번 자연식 위주로. 가공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고구마 한 조각, 바나나 반 개, 견과류 5알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수면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확보. 잠이 부족하면 렙틴은 줄고 식욕 호르몬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연세가 있으실수록 일정한 수면 패턴이 대사 안정에 중요합니다. 체중과 질병의 연결고리 과학이 말하는 배 둘레의 진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복부 비만을 만성염증의 시작이라고 정의합니다. 남성 기준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인 노인은 심장병 위험이 2배, 당뇨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국내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체지방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는 2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에 따르면
복부비만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단순 체중보다 허리둘레가 심혈관 질환 위험 예측에 더 강력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남성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일 경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약 2배 높아집니다. 국제당뇨연맹 IDF 보고에 따르면 복부비만은 제2형 당뇨병 발생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내장지방 증가가 당 대사 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복부비만군의 당뇨병 유병률은 일반인 대비 약 3.2배 높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체중 과잉과 고지방식은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부비만 노인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최대 2.4배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70세 이상 복부비만 환자군에서 해마, 기억중추 위축 속도가 정상군보다 27% 더 빠르다는 뇌 MRI 기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JM에 실린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 BMI 수치 22에서 24.9에 비해 BMI 30 이상인 사람의 조기 사망률이 27% 더 높았으며 특히 복부비만이 심할수록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사코페니아 비만. 사코페니아 비만이란 근육은 줄고 지방은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비만은 낙상, 골절, 당뇨, 심부전의 위험을 각각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8%가 사코페니아 비만 상태이며 이들의 병원 입원율은 일반 노인의 1.9배에 달했습니다. 요약하면 허리둘레와 체지방률은 단순 체중보다 훨씬 더 건강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체중이 느는 것은 외형보다 내부 장기와 면역, 호르몬, 뇌 건강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지방 감량보다는 근육 유지와 생활 루틴 교정이 핵심 전략입니다. 즉, 체중 문제는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이 아니라 루틴을 빼야 합니다. 체중이 늘었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오른 게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고 순환이 느려지고 식사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건 약도 아니고 기구도 아닙니다. 매일의 리듬, 식사의 순서, 생활의 방향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체중이 아니라 자신감이 가벼워지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